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?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꽉 잡게 됐을까?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이걸 쉽게 따라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. 오늘 바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, 보고 계신 컴퓨터, 또 요즘 정말 핫한 AI 서버까지 이 모든 것들의 심장이 바로 반도체잖아요. 그런데 그 심장의 정말 압도적인 부분을 바로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. 대체 왜 전 세계가 이렇게 한국 반도체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걸까요? 보세요. 바로 이겁니다. 우리 눈에는 그냥 작고 복잡해 보이는 이 조그만 칩 하나가 사실은 현대 기술의 거의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두뇌거든요. 그리고 한국은 이 작은 거인을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또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내는 기술, 그야말로 정점에 서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. 먼저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지부터 보고 후발주자였는데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은 이걸 못 따라오는지,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, 마지막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전쟁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한국의 성공 비결입니다.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싶으시죠? 자, 먼저 현재 상황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,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시장의 거의 3분의 2를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. 네,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, 이 두 회사가 그냥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. 이건 뭐 좀 잘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.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지배력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한국이 성공한 게 반도체를 발명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. 그게 아니고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최고 품질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까? 바로 이 제조 기술, 이 생산의 기술을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. 한국의 진짜 저력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? 비결은 바로 역발상 전략에 있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1960년대에 첫 발을 뗀 한국이 80년대에 본격적으로 메모리 시장에 뛰어들어요.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인 1992년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삼성이요, 당시 최강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을 개발해버린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?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기술로 또 한 번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. 진짜 믿기 힘든 속도죠.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이 두 반도체의 차이를 딱 알아야 해요. 한쪽은 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두뇌. 이게 시스템 반도체고요. 이건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. 반면에 한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, 즉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한 겁니다. 왜 하필 여기였을까요? 간단해요. 후발주자 입장에서 기술 따라잡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으로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이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의 치킨 게임 전략입니다. 그러니까 모두가 불황이라고 겁먹고 투자를 줄일 때 한국 기업들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. 오히려 미래에 모든 걸 걸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막 지은 거예요. 와, 진짜 엄청난 도박이었죠?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경기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른 경쟁사들은 이미 압도적으로 벌어진 생산 격차를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. 그렇게 시장은 통째로 한국 차지가 된 거죠. 자,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그래, 한국이 잘하는 건 알겠다 이겁니다. 그런데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잘난 선진국들이 이걸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걸까요? 바로 이 한 문장이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. 제조 기술은 절대 한 세대를 건너뛸 수 없다. 왜냐하면 그 지식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반도체 공장은 그냥 돈만 들이붓는다고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수십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만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. 한국이 이렇게 쌓아 올린 제조의 해자는 정말 아무나 넘을 수가 없어요. 4개의 거대한 기둥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. 첫째, 그냥 돈도 아니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자본력. 둘째, 수없이 실패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돈 주고도 절대 못 사는 경험과 노하우. 셋째, 공장 주변에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부품, 소재, 공급망 생태계.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수만 명의 잘 훈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들.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요, 최첨단 반도체는 절대로 못 만듭니다.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. 고민이 깊은데 각자 처한 상황도 또 조금씩 달라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미국은요, 칩을 설계하는 머리는 세계 최고인데 정작 이걸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, 즉 몸은 전부 아시아에 나가 있는 거예요. 이걸 다시 본토로 가져오는 게 숙제인 거고요. 반면에 유럽은 네덜란드의 ASML처럼 세계 최고의 장비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너무 비싼 전기세, 공장 하나 지으려면 5년씩 걸리는 복잡한 규제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의 벽에 꽉 막혀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이 나라들이 기를 쓰고 자국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? 이유는 명확합니다.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갈등이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 겪어보니까 생산을 전부 아시아에만 맡겨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. 반도체가 이제 그냥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새로운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. 이 투자 규모 좀 보세요. 와,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. 미국과 유럽이 쏟아붓는 그 엄청난 돈을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많은 무려 4,500억 달러. 이걸 한국이 투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전쟁터로 그야말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미국의 칩스법, 그리고 유럽 칩스법이 바로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있죠. 각국 정부가 보조금, 세금 혜택 같은 걸 무기로 우리 땅에 공장 지어주세요 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절대 강자인 줄만 알았던 한국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3%. 이게 뭐냐면요. 메모리 시장은 우리가 꽉 잡고 있지만 사실 훨씬 더 큰 미래 시장인 시스템 반도체, 즉 두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고작 3%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한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새로운 그리고 아주 높은 벽인 거죠. 자,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메모리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새로운 영토까지 정복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천문학적인 돈과 국가적인 정책으로 무장한 미국과 유럽이 마침내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이 제조의 해자를 넘어서게 될까요? 미래 반도체 패권의 향방은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